자, 오늘은 육효 경제 예측학, 아마 제7절, 용신양행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용신이 두 개일 경우에 육효 점사를 어떻게 통변하는지, 이제 자세하게 아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경제 육효 예측학, 우리가 용신양행요. 우리 용신이 두 개일 경우에 이제 그 개를 어떻게 푸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마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신양행. 용신이 만약에 제 처지가 두 개일 경우에 어떤 때는 그 하나만 쓰라고, 어떤 때는 두 개 쓰라 그러고, 이런 것들,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원리를 아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제육효책 제7절 용신양행입니다. 요 육효 경제책 책에 있는 그대로 설명드립니다. 그 120페이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겁니다. M은 하나, 이게 잠깐만, M2와 M3입니다. 이제 오타가 있네. M2, M3. 123페이지와 125페이지에 있는 그 사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용신양행의 그 뜻을 보면은 우리가 봉계상에 점을 쳐서 개를 뽑죠. 용신이 두 개가 나타나게 되면은 보통 하나는 버리고 하나를 남긴다 했죠. 이건 기본적으로 다들 육교를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용신 두 개 했을 때 뭐 동요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망을 취한다든지 아니면은 암동댕을 취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취한다 그러죠. 기본적으로 용신 두 개일 때는 하나로 본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용신으로 판단하는데 이것은 매우 초보적인 판단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개 중에 하나를 버린다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적용할 때는 그 투출한 두 용신 모두를 사용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 주로 질문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 봐서 판단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신양행일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보통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데 두 개 다 동시에 볼 때도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자, 또 그래서 우리가 용신이 두 개 나타났을 때는 각각의 역할이 따로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부동산을 묻거나 우리 풍수를 묻거나 물었을 때 우리가 부모가 두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통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부모가 두 개일 때는 이미 이제 뭐 땅이 두 개라든지 아니면 뭐 집이 두 개라든지 그런 성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이 집인데 집이 갈라졌다든지 집이 원래 하나의 집이 두 개로 갈라졌다든지 하여튼 그런 뭐라 그럴까 그 상황에 대한 그런 다양한 설명을 우리 용신이 두 개 했을 때는 그런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측정하고자 하는 사물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사물의 발전을 나타내는 아까 뒤에 선후의 정보를 나타낸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땅을 놓고서 만약에 우리가 부모가 용신이 두 개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땅을 구하고자 했을 때 그 땅에 과거에는 땅이 어떤 모습이었고 현재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런 상황까지 용신이 두 개 했을 때는 그걸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거지. 그 말 우리가 용신양행일 때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물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거지. 또 하나는 사물의 발전 과정을 흘러온 과정, 과거부터 현재 흘러온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꼭 우리 용신이 두 개 나타나요. 용신양행일 때 두 개 다 살펴보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원리. 자, 또 그다음에 또 어떨 때는 응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사물의 성질이나 원인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용신이 두 개 있을 때, 용신양행일 때. 자, 그 말은 우리가 아까 부모가 두 개 있을 경우에 그런 성질이나 원인 등을 우리가 잡을 수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원신, 기신 등이 각각 2개씩일 경우도 역시 용신 다현의 상황으로 분석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만 우리가 육효점을 풀 때 원신이 2개이거나 기신이 2개 될 수 있죠. 이때도 이제 우리가 각기 사물의 성질이나 원인 등을 이렇게 봐서 우리가 유추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용신양행일 때 꼭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 취해서 이렇게 푸는 그런 습관을 조금 버리자는 거지. 우리가 육효를 좀 더 깊게 있게 들어가려면 2개 다 동시에 살피라는 거지. 자, 요거요. 자, 그럼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애문2죠. 애문2입니다. 자, 수월 기해일에 점을 쳐서 이게 진사공망. 여기 이제 주역계는 이게 진일해가 나왔습니다. 진일해. 동요는 없죠. 질문이 여자분이 연말에 내 장사가 어떨지 하고 물이하는. 연말이 다가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연말에 내 가게 장사가 잘 됐지 안 될지 하고 이렇게 이제 점을 친 거죠. 그래서 개가 이렇게 진일해가 나왔습니다. 근데 쇠엉이 상유에 쇠어가 있고 삼유에 엉이 있죠. 자, 이제 육신은 등사, 백구, 해마추 이렇게 딱 돼 있고.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이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를 물어봤잖아요. 장사가. 그럼 장사는 기본적으로 처제를 중심으로 보죠. 처제가 자, 이게 상유에 술토가 있고 삼유에 진토가 있죠. 진토가. 이럴 때 우리가 뭘 중심으로 봐야 될지 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는 동요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월이 자, 삼요 처제 진토를 진술충을 하고 있죠. 또 진토는 또 공망이에요. 그래서 자, 현무에 앉은 처제 진토 요걸 중심으로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요 이제 처제 진토의 왕셔를 보면은 술토가 나 이거 진토를 충을 할 거고 이게 막 월파됐죠. 이런 또 진토에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 개를 볼 때 처제 진토는 굉장히 약하다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야 이게 돈이 좀 잘 되겠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우리 육효에는 점이 안 나왔을 때, 개가 안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걸 화해하고 치유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례를 여기 하나 내가 뽑은 겁니다. 오늘 하는 요 육효 우리가 화해 치유법,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게 머릿속에 담아두면은 이 손님들한테 아마 이 감동을 줄 수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질문이 여자가 연말에 장사가 어떨지 하고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처제를 용신으로 보죠. 처제 용신이 상유에 술토가 있고 삼유에 진토가 있잖아요. 그럼 두 개 다 용신이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지? 자, 하나 볼게요. 그래서 판단. 처제를 용신으로 본다. 됐죠. 이해됐죠? 그러면 처제가 양인하였어요. 처제가 2개이니 양인을 2개. 그래서 공망과 월파된 처제 진토를 용신으로 한다 했죠. 자, 그런데 그 용신이 어때? 그 진토가 용신인데 그게 일월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월파당하고 또 공망에 임하여 재물운이 좋지 않아 장사하기가 힘들다. 기본적으로 아까 다시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걸 용신으로 봤는데 기본적으로 월파다. 이 힘이 없기 때문에 또 공망이 임해야지. 그래서 아마 돈이 장사 안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봐봐요. 그런데 실제로 4달 동안 사업이 안 돼요. 굉장히 사업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해를 요구했다는 거죠. 그야말로 이 장사 안 되는데 이걸 장사를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결책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치유를 해줘야지. 장사를 잘 되게 우리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우리가 고수지. 그냥 점을 쳐도 결과만 통보해 줄 것이 아니라 치유까지 여러분들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원리를 우리 여기 딱 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용신 진토가 월파를 당하고 있죠. 월파. 이걸 내가 진토를 내가 써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린 거잖아. 자, 이럴 경우에 저 월이 훌토가 와서 진을 요걸 내가 깨는 거잖아. 충을 해서 이 월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훌토를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잡는 거는 우리가 육합은 그걸 묶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일 묘목을 이용해서 훌토를 합하게 하면은 월근 훌토가 진토를 충하는 힘이 약해진다 했죠. 그래서 이 개의 근본적인 구조가 내가 진토가 용신인데 진토를 내가 살려야 장사가 잘 되는데 월이 진술충을 했기 때문에 월이 술이 진을 깼기 때문에 술을 어떻게 했는데 그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묘목을 이용해 술토를 합하면은 자, 월근 술토가 진토를 충하는 힘이 약해진다. 제가 우리 맹파 풀 때도 많은 이런 얘기 했죠. 술토는 개잖아, 개. 묘목은 우리가 또 이 끈이 되기도 하죠. 끈이나 녹건이 되기도 하죠. 끈이 되잖아. 묘목은 끈이잖아. 개는 어때요? 이게 목걸이를 매지 않으면 막 천반지축 나돌아 다니잖아요. 그래서 술한테는 묘가 꼭 필요하다 그랬죠. 똑같아. 여기서 술토가 나쁜 건데 그걸 묘가 와서 딱 잡아준다는 거면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묘목은 상으로 묘목은 간지 토끼를 의미한다. 알죠? 묘목은 토끼에 대해 묘목은 토끼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토끼 사진으로 화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어떻게 화해하는지 토끼라는 그림이 있죠. 그림으로도 화해 가능한다. 이게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자, 월근 술토가 개의 상요에 있는데 자, 우리 상요는 제일 꼭대기잖아요. 그제? 또 상요는 이 100을 의미한다는 이부터 아죠? 상요는 육효는 100을 의미한다. 또 훌토의 방향은 서북 쪽이잖아. 알죠? 우리가 금방향, 훌근해. 훌토는 서북 쪽이죠. 그럼 어떻게 토끼 사진을 서북 쪽에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면 좋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서북 쪽 벽에 토끼 사진 한 장을 걸어 놓으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화해 치유하는지 다 이게 이치가 있죠. 다 논리 이해가 되죠. 자, 또 보겠습니다. 또 사묘에 임한 진토는 공망에 임하였으니 자, 항상 공망은 이게 공망을 보충해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공과 실파가 필요하다. 여기는 이 진토는 훌토가 와서 월파를 해버렸고 월이 와서 깨버렸잖아. 또 공망이잖아. 그러면은 이 깨진 것도 보충해야 되고 또 이 공망도 보충해야 되잖아.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토가 공망에 임했으니까 실공과 실파가 필요하다. 그 말은 공을 실하게 하고 파를 실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공을 보충하고 팔을 이렇게 팔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팔을 보충한다는 거지. 팔을 실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공과 실파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 진토는 우리 동물 보면 뭡니까? 진토는 용을 의미하고 알죠? 또 빨간색은 화를 의미한다. 빨간색. 자, 그래서 그래서 진토는 또 동남쪽이다. 그래서 동남쪽 자리에 빨간 용을 놓아두면 좋겠다고 했다라고. 자, 그러면 내가 가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진토는 동남쪽이잖아. 동남쪽. 그지? 동남쪽 자리에 빨간 용을 놓아두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토끼 그림은 서북 쪽에 벽에다가 딱 사진을 그려놓고 또 용은 진토는 동남쪽에다가 빨간 용을 이렇게 하나 딱 이렇게 그려 놓으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장사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화해 치유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쉽잖아, 이게. 알고 나면 쉽죠?
자, 피드백, 결과봐. 화해 물건을 놓은 후 갑자기 카운터를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리를 옮기자마자 손님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다. 하루 매상이 그전 일주일 매상을 넘어섰고 해월이 되자 드디어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 자, 이거 화해로 이렇게 치유를 이렇게 하는 화해 방법 이런 것들요. 자, 이거 이해되시죠? 자, 요 질문이 수월 기해일에 여자분이 연말 장사가 어떨지 문의했다. 이렇게 진일해가 이렇게가 나왔죠. 그걸 우리가 풀어내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우리가 아까 용신양일 때 여기는 처제 술토도 처제고 처제 진토도 이게 죄를 나타내는 거잖아. 여기서 이제 월파되고 공망인 처제 진토를 중심으로 이제 이 개를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술토가 흉신이기 때문에 화에 치유할 때 흉신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화해할 때 핵심은 이거죠. 실공과 실파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실공, 실파. 그러면 진토를 놓고서 그럼 술토를 잡아주고 또 진토를 두 개를 활용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아까 여기는 여기는 토끼 사진을 이렇게 넣는 거 요거 하고 이게 술과 묘의 관계죠. 이거는 이제 용의 그림을 이게 빨간색 용의 그림을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두 개 요거. 자,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럼 또 다음 사례 예문 4번 세 번째 볼게요. 5월 정예일에 오미 공망입니다. 이제 걔는 이제 풍산점. 한 분이 토지를 사려고 하는데 그 땅의 상태가 어떤지 물었습니다. 자, 어떤 한 분이 와서 내가 토지를 구하고 싶은데 그 땅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게 반듯한지 아니면 뭐가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토지를 사기 때문에 용신은 부모가 용신이죠. 용신. 여기는 부모가 오효의 부모가 있고 또 이효의 부모가 있죠. 부모가 양행했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이게 동요가 없죠. 그러면은 일이 사회충을 했기 때문에 원칙은 부모 사화를 놓고서 부모 사화도 보고 또 오화는 또 공망이네. 이거는 하나는 암동되고 부모와는 공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개 다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볼게요. 설명이 뒤에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책에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토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부모를 용신으로 본다는 거, 요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개 중에 부모가 두 개잖아요. 양행하였죠. 부모가 양행하였죠. 그래서 원래 원칙은 공망인 부모 오화를 용신으로 봐야 한다. 원칙은 이제 공망인 우구선으로 보는데 하지만 부모 사화가 일에게 충을 당하면서 암동하였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둘 다 용신으로 본다. 그래서 사화의 동태와 오화의 동태를 다 이렇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거 딱 이해됐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땅을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사화 오화의 동태가 어떤지 봤을 때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 부모 오화가 기본적으로 형제 미토가 이렇게 오미합을 하는 거잖아요. 오미합을 하죠. 또 이게 형제 미토에 백호가 안 된 거요. 백호는 기본적으로 도로를 나타내는 거야. 또 상도 미토의 상도 이런 도로의 상이 있죠. 그게 부모하고 오미합을 한 거요. 그러면 이 땅은 뭔가 도로와 가까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부모 사화도 어때? 오효는 도로잖아. 오효는 도로죠. 이것도 현무가 앉았어. 현무가 뭔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현무니까. 자, 그리고 여기 부모 오화가 있고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설명이 아까 요거는 설명드렸죠. 그래서 두 개 다 오화와 사화 두 개 다 살펴본다는 거고요.
자, 우리가 땅을, 토지를, 토지 하나를 예측할 때 부모가 두 개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의 토지가 둘로 나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거요. 자, 우리가 질문을 땅을 물어봤단 말입니다. 땅을 물어봤는데 부모가 두 개 나타났잖아. 그러면은 그럼 그 땅의 그 성질과 원인을 용신 두 개를 놓고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봐. 부모 5화가 형제 미토와 합하고 형제 이마 미토가 백호에 임해. 백호는 도로죠. 백호는 주로 도로를 의미하니 이 토지는 도로와 인접하다고 볼 수 있다. 도로와 붙었다는 겁니다. 오미합을 하기 때문에. 또 부모 4화는 오요에 있고 오요도 역시 도로를 의미합니다. 오요도 도로를 우리 다 설명드렸죠. 오요도 도로라는 거. 이건 역시 토지와 도로가 인접했다는 거지. 두 개 다. 자, 요거 이되죠. 자, 그다음 또 봐. 또 부모가 암동하여 자손 신금과 합하였다. 자손. 이 말은 또 우리가 또 자손도 도로를 의미한다. 자손도 도로. 자, 우리가 육신의 자손을 도로를 의미한다. 효의로 봤을 때 오요가 도로고 또 육신으로 봤을 때 백호가 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손도 도로를 의미하니 역시 토지와 도로가 인접하다고 본다. 이랬죠. 자, 그래서 부모 5화가 공망에 임하였으니, 자, 공망은 이게 뭐가 빈 건잖아요. 공간이 비었고, 공망은 비었고, 뭐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공망의 뜻이죠. 그래서 부모 5화가 공망에 임하였으니 토지 중에 한 볼록이 줄었다는 의미라는 거지. 예? 부모 5화 공망이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위에 걸 다 종합해 보면은 원래 토지는 한 덩어리였는데 도로 때문에 둘로 나뉘게 되었다는 거지. 자, 요거.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용신양행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질문한 게 토지가 내가 땅을 살고자 하는데 그 땅의 그 상태가 어떻는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 4화, 5화가 두 개 나타났는데 그게 다 하나는 공망이고 하나는 암동했기 때문에 두 개 다 살펴보라는 거지. 마침 그것들이 다 도로와 관련돼 있어. 도로와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도로와 붙어 있는 땅이라는 거지. 또 하나는 또 공망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좀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원래 토지는 한 덩어리였는데 도로 때문에 둘로 나눠진 그 땅이 돼버렸다는 거지. 그럼 뭐가 이상하게 돼버리잖아. 내가 뭐 집을 짓거나 뭐 하려고 했을 때 도로로 중간에 나눠져 버리면 활용 가치가 많이 적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신양에 대해서 내가 사례 두 개를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화의하는 방법, 그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심판책 속에는 육효책, 오늘 육효 시간이기 때문에 육효 경제 예측과 요거하고 육효 축일비 화해비전 현재 이 책 두 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제가 아니가 육효 풍수 예측하겠죠. 이 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번역 판권을 이제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아마 올 2021년 겨울에 내가 아마 1월 달인가 이 판권 계약을 했어요. 이 강의는 너무 중요했어요. 일단은 책으로 출간은 아마 내년이나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오프라인에서 강의 중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육교 풍수 예측학은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집, 양택 풍수, 음택 풍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 나한테 내 재물이나 내 건강이나 내 관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육교 풍수 예측학을 번역하고 강의하면서 많은 것을 깨우치고 있어요. 내가 맹파 푸는데도 아주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참고로 한번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제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 육효 경제 예측학 용신양해에 대해서 아마 간단하게 아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자, 고맙습니다.